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8살 민수는 부두 끝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탄 배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죠. 거친 파도가 작은 어선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 부산 남항해양구조대 사무실 32살의 김민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며 반짝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검은 파도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또 멍 때리고 있어? 동료 구조대원 최진호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에요, 형. 그냥 오늘 날씨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커피를 내밀었죠. 너 또 어젯밤에 악몽 꾼 거 아니야? 얼굴이 말이 아닌데. 민수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거든요. 침몰하는 배, 물속으로 가라앉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자신의 모습.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악몽을 꿔왔으니까요. 민수가 해양구조대원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수네 가족은 항구를 떠나 도시로 이사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민수를 키웠죠. 하지만 민수는 바다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끌렸어요. 마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진로 상담을 하던 선생님이 물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바다에서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바다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바다 무섭다고 하지 않았니? 무서워요. 하지만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구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해양경찰 특수구조팀 임무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훈련은 지옥 같았어요. 영하의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했고 거친 파도 속에서 몇 시간씩 수영해야 했죠. 동기들이 하나 둘 포기할 때도 민수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삼키며 전진했어요. 교관이 물었습니다. 김민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 몸 상태 보면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아.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제가 포기하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교관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산 남항해양구조대의 핵심 대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3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구조에 성공할 때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누군가 구해줬다면. 그날 오후 구조대 회의실에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선 전복 사고입니다. 위치는 5-6도 앞바다.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6도 근처는 암초가 많고 조류가 빠른 위험 지역이었거든요. 출동 준비. 민수가 제일 먼저 장비를 챙겼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산소통을 확인하고 밧줄을 점검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이었죠.
구조선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배를 흔들었어요. 민수는 난간을 붙잡고 멀리 보이는 전복된 어선을 응시했습니다. 반드시 구한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8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민수가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를, 아들을, 형제를 구할 차례였죠.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구조 활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항구에서는 누군가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요. 구조선이 5, 6도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전복된 어선 주변으로 기름이 번지고 있었어요. 파도는 거칠게 배를 흔들었고 선체에서는 희미한 신호음이 들렸죠. 민수는 잠수복을 점검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생존자 5명 확인. 선실에 갇혀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민수 대원 투입 준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팔을 저어 전복된 배 밑으로 헤엄쳐갔죠. 선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공포에 질린 선원들이 보였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한 명씩 밧줄을 묶고 수면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지막 선원을 끌어올리는 순간 배가 심하게 기울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팔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정신 차려, 민수야.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구조선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5명 모두 무사했죠. 다 살았어요? 민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응, 내 덕분에. 미친놈아, 배가 무너지는데 왜 마지막까지 있었어? 진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죠. 민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민수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요. 눈물 어린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는 항구 근처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양 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은 2층 건물이었어요. 민수는 여기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집세가 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인 이은영의 따뜻함이 좋았죠. 어머, 민수 씨, 또 다쳤어요? 40대 초반의 은영이 현관에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붕대 감긴 팔을 보고 혀를 찼어요. 괜찮아요, 은영 씨. 작은 상처예요. 작은 상처가 어디 있어요. 들어와서 소독부터 하세요. 은영은 민수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풍겼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은영은 민수의 팔을 다시 소독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숨을 걸면서까지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제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가 구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를, 아들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은영은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은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작게 웃으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의 모든 사람이 민수를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구조대 사무실로 출근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박성호 사장이 어제 항구 상인들 모임에서 너 얘기를 했대. 저요? 무슨 얘기를요? 진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무모하게 구조 활동을 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배가 무너질 뻔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있었다면서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성호는 항구에서 어업회사를 운영하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5년 전 폭풍 속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었어요. 당시 구조대는 날씨가 너무 위험하다며 출동을 늦췄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죠. 그날 이후 성호는 구조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증오했어요. 필요할 때 오지 않으면서 필요 없을 때는 나서서 방해만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민수 같은 젊은 구조대원을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무모하게 날뛰다가 결국 누군가 죽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에 민수는 항구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복도에서 성우와 마주쳤어요. 성우는 민수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제 구조활동 잘했더군. 성우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 배가 무너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다른 대원들도 위험했다는 거 알아? 선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구하다가 같이 죽을 뻔했잖아. 그게 영웅놀이야. 진짜 구조야?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하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은 구조대원 자격이 없어.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무모한 걸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 창밖으로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구조대가 빨리 왔더라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 저녁 식사하세요. 은영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에서 은영은 민수의 침통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말 무모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민수는 성우와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박성호 사장님 얘기시네요. 그분은 가족을 잃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으세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민수 씨, 은영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구조된 5가족이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을 거예요. 민수 씨 덕분에요. 그게 답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성우의 적대감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구조대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다가 민수를 보자 급히 입을 다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신문을 건넸어요. 지역 신문 사회면에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무모한 구조활동, 과연 영웅인가 위험인가? 기사 옆에는 민수가 구조활동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 사장이 기자들한테 인터뷰했대. 내가 규정을 무시하고 위험한 구조를 강행해서 다른 대원들까지 위험했다고. 민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오후 구조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앉아. 대장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대장님, 저는 기사 봤어. 그리고 위에서 연락이 왔어. 당분간 현장 구조에서 빠지고 사무실 업무만 하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항구 상인들도 수군거리고 구조 요청하는 어선들도 내가 오는 걸 꺼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절대. 알아. 나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다니. 그건 민수에게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았어요. 이 일이 전부였거든요. 진호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박성호 사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거잖아. 하지만 대장님 말이 맞아요. 제가 무리하게 구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형.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항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선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었죠. 민수는 부두 끝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 구조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 민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일주일 전 구조했던 선원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신문 기사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을 리가 있어요? 민수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규정이고 뭐고 사람 목숨이 먼저잖아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영웅이에요. 잊지 마세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씻으려는 사람일 뿐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 저녁 식사하세요. 은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은영이 쟁반에 밥과 국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은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앉아서 민수를 지켜봤어요.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 봤어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은영 씨?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거라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구조대원이었어요. 민수는 놀라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7년 전에 태풍 때 구조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은영 씨, 남편도 민수 씨처럼 무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위험한 구조만 골라서 한다고요.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죽을 사람이 생긴다고. 민수는 말없이 은영을 바라봤어요. 민수 씨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조심해야 해요. 민수 씨가 죽으면 앞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하지 못하잖아요. 은영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민수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지만 멈췄습니다. 자신은 현장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어선 충돌 사고, 위치는 다대포 앞바다. 대원들이 황급히 준비했습니다. 진호가 민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해요, 형. 구조선이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배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선원 3명이 물속에 갇혀 있는데 조류가 너무 빨라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민수는 무전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잠수 시도했으나 실패. 다시 시도합니다. 안 돼. 조류가 이 정도면 경험 많은 대원이 필요해.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상황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조류 속 구조는 민수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항구로 달려가 작은 구조선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수 대원, 무슨 짓이야? 무전기에서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배를 몰아 다대포 방향으로 향했어요. 파도가 거칠게 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구한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복된 어선 주변으로 조류가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민수는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김민수, 돌아와. 진호의 외침이 들렸지만 민수는 이미 물속이었어요. 조류가 거세게 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팔을 저어 전복된 배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선실 안에 3명의 선원이 보였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한 명씩 묶어서 끌어올렸어요. 마지막 선원을 구조하는 순간 조류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수의 몸이 휩쓸렸어요. 아버지.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호였어요. 놓지 마, 민수야. 2 사람은 함께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조선 위에서 민수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세 명의 선원 모두 무사했습니다. 진호가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 미친놈아, 죽을 뻔했잖아.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웃었어요. 다 살았죠? 응, 내 덕분에.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를요. 항구로 돌아가면 또 질책을 들을 겁니다. 어쩌면 구조대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 명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항구로 돌아온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부두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 항구 상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또 질책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배가 도착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 고맙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구조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령 불복종에 무단 출동까지 했으니 당연히 질책이 있을 거였죠. 민수야. 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고생했어. 예상과 달리 대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내가 안 갔으면 세 명 다 못 구했어. 조류 속 구조는 내가 제일 잘하잖아. 대장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명령 불복종은 명령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야. 내가 옳았어.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항구 선술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구조대원들과 구조된 선원 가족들이 함께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앉으세요. 은영이 옆자리를 권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은영의 말에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선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우였어요. 그는 술집 안을 둘러보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민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민수 씨,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장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우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민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을 무모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제 가족이 죽었을 때 구조대가 늦게 왔어요. 그때부터 구조대를 믿을 수 없었죠.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구조하는 걸 봤어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다면.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의 아픔을 이해해요. 민수 씨, 저도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던 것을요. 민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사장님 말도 맞았어요. 제가 무모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두 사람이 악수하자 술집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새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다의 영웅, 목숨 걸고 3명 구조 민수가 구조 활동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구조대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민수를 놀렸습니다. 우리 영웅님 오셨네? 형들, 그만해요.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위에서 내게 특수구조팀장 제안이 들어왔어. 내 능력을 인정한 거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젊은 대원들 교육도 맡고 위험한 구조는 내가 진두지휘하는 거야. 어때?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기대하고 있을게. 점심시간 민수는 항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평화롭게 정박해 있었어요. 선원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상인들이 생선을 팔고 있었죠. 민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일주일 전 구조했던 젊은 선원이었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민수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원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민수 씨처럼요. 민수는 놀라서 선원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제가 구조받으면서 느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민수 씨가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선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바다양 여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은영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요. 다행이에요. 힘든 시간이었죠? 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민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덜 무서워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 씨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잘하고 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들을 봐. 내 덕분에 그들이 가족과 함께 있잖니.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뜬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구조대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눈이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눈이었죠. 오늘도 누군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들을 구하러 갈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요. 바다는 여전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알았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것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 남항은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부두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민수는 특수구조팀장이 된 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위험한 구조 활동을 진두지휘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훈련장에서 신입대원 5명이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호흡을 천천히. 당황하면 산소가 빨리 떨어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 신입대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석 달 전 민수가 구조했던 그 젊은 선원이었어요. 약속대로 구조대원 시험에 합격했죠. 팀장님, 오늘 훈련 어땠어요? 잘했어. 많이 늘었더라. 민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팀장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훌륭한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후에 민수는 항구 사무소에서 박성호를 만났습니다. 성호는 요즘 구조대와 협력해서 안전 항로 개발에 힘쓰고 있었어요. 위험한 구역을 피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죠. 민수 씨, 이번 달 사고율이 30%나 줄었어요. 성우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안전 항로 덕분이에요. 사장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죠.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성우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따뜻한 협력자였죠. 저녁에 바다양 여관으로 돌아온 민수는 은영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은영이 밥을 떠먹이며 말했어요. 네,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민수 씨 같은 후배가 있다는 걸요. 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영 씨 남편분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남기셨으니까요. 민수의 말에 은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민수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아버님 생각은 이제 덜 하세요?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아버지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요. 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대형 태풍 접근, 모든 어선 귀향 명령. 민수는 재빨리 준비했어요. 태풍 전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자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죠. 저기 어선 한 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원이 외쳤어요. 멀리 작은 어선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접근합니다. 민수가 명령했어요. 어선에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에 탄 건 노부부였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키를 잡고 있었고 할머니가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빨리 배를 버리고 구조선으로 오세요. 민수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안 돼. 이 배는 5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배야. 할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동반자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항구로 데려다 드릴게요. 민수가 외쳤어요. 구조선이 어선을 밧줄로 묶고 천천히 항구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졌어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위험해요.
밧줄을 끊고 어선을 버려야 해요. 대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안 돼. 저분들한테는 평생이 담긴 배야. 끝까지 간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의 사투 끝에 두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민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민수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녁 태풍이 지나간 후에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수는 부두 끝에 혼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잔잔해졌고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죠. 민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형, 퇴근 안 하고 뭐해요? 너 찾으러 왔지. 혼자 여기서 뭐해? 그냥 바다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름답네요. 많이 변했어, 너. 진호가 옆에 섰어요. 형 덕분이에요. 다들 덕분이고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아버지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바다는 평화로웠고 하늘은 맑았죠.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알아. 내 얼굴에 다 보여.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할게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할게요. 그래.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됐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꿈에서 깬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민수는 구조대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죠. 현관을 나서자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도시락 싸왔어요. 은영 씨, 감사해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도 조심하고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구조대 사무실로 가는 길, 항구 사람들이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파이팅.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돌려주었어요. 이제는 항구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신입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오늘도 열심히 하자. 민수는 대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훈련선 위에서 민수는 대원들을 바라봤어요. 젊고 열정적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봤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요. 대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저도 여전히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우리의 용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어요.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녁이 되어 민수는 다시 부두에 섰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이제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에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웃으며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바다로 나갈 겁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게 민수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